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오늘은 일주일 동안 읽은 책, 물론 밀린 기록 2주에는 엄청 다양하게 읽었어요. SF, 역사, 음악, 로맨스 소설, 에세이까지. 얼른 영업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박예월 작가님의 요람행성. 올해의 책 후보작으로도 올릴 것 같은 책입니다. 제가 거의 유일하게 좋아하는 상이 있죠? 한국과학문학상 대상 수상 작가입니다. 작가님은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SF 소설가로서의 꿈을 키웠다는데요. 왜 인간은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 다른 무언가를 파괴하는 걸까? 이 질문을 따뜻하게 던지는 작가입니다. 9편의 소설 중에서 가장 좋았던 2편을 스포 없이 소개해드릴게요. 가장 긴 분량을 차지했던 수호성인의 몰락. 이야기의 화자는 닉스 프로젝트의 연구원입니다. 틈이라는 게 생긴 지 벌써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상의 마지막 틈을 닫는 날입니다. 몇백 년 전 몰락한 로아나교 성당 안에서 닉스 프로젝트의 연구원은 틈의 끝을 선언합니다. 성당의 스테인드 글래스 장식을 보니 틈에서 눈을 희번덕거리는 짐승과 악마가 그려져 있고 그 옆에는 그들을 애통하게 바라보는 성인 니나 하스말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누구인가? 로아나교 성인 사전에는 그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9세기 전 니나는 어렸을 때부터 신실한 로아나교 신자였습니다. 12살 때 돌림병으로 부모가 죽고 남은 가족이라곤 악마의 심정을 지닌 오빠 토마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니나가 사는 오두막 천장에 틈이 벌어집니다. 악취를 내뿜는 검고 진득한 오수가 흘러나왔고 이는 니나의 뺨에 닿아 니나는 틈병에 걸리고 맙니다. 로아나 교에 의하면 틈병은 죄인에게만 생깁니다. 다행히 신은 니나의 목숨을 거두진 않았고 니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평생 신께 의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토마가 사라져서 그의 뒤를 니나가 쫓습니다. 도착한 곳에서 토마가 악마로 변해 틈을 열고 지옥의 악마들이 인간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이때 니나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두려워 말라. 널 지켜주고 저 악마를 내가 물리쳐주마. 신의 따뜻한 손길에 힘입어 악마를 물리칩니다. 그 후 니나는 사제의 길을 걷게 되고 악마들과의 격투 끝에 희생당하고 성인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로아나교 성인 사전에 실린 이야기고 102년이란 시간이 흐른 후 니나는 성인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사유, 악마와의 내통. 그리고 이야기의 화자는 닉스 프로젝트에서 내려오는 니나의 비망록 이야기를 저희에게 들려줍니다. 비망록에 실린 에피소드 하나만 들려드리자면 니나는 사제가 되어서 틈에서부터 나온 악마들을 고문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고통받는 악마는 이렇게 부르짖죠. 나는 지옥이 아니라 지구에서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뿔이 있는 당신들을 악마라고 불렀다고요. 난 진짜 악마가 아니라고요. 재밌겠죠? 틈, 로아나교, 닉스 프로젝트 이 악마들 모두 무엇일까요? 로아나교는 왜 몰락했을까요? 그리고 책에 실린 마지막 이야기가 토르말린 클럽인데 이 이야기는 저의 최애 SF 소설집으로도 뽑는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에서 그 책에서 이미 읽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도 짧게 들려드릴게요. 주인공은 어느 날 전화를 받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비용이 연체되셨어요. 어머니? 수십 년 전 10대 시절에 나를 버리고 도망간 그 사람? 그런데 이 전화는 그 사람이 아프고 돈도 없고 주변에 사람도 없다는 걸 의미하니까 주인공은 요양원을 찾아갑니다. 엄마라는 사람은 뇌졸중에 걸려 온몸이 마비 상태고 머리에는 헤드기어를 끼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음이요.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가상현실 시스템. 국가 지원 사업에 어머님이 선정되셔서요. 보호자용 접속기도 있는데 해보실래요? 접속해보니 엄마의 아바타가 보입니다. 뒤를 쫓아가서 말을 걸어보는데 돌아보지 않습니다. 언덕 주변을 하염없이 걸을 뿐. 이 인간도 나에게 쌓인 게 맞나 보구나. 이후 주인공은 요양원 근처로 이사갑니다. 애틋하진 않지만 애증과 연민의 부스러기라 생각하고 요양원 비용 또한 책임집니다. 시간이 흘러 대리인 자격을 얻게 되고 엄마의 계좌를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며칠 전까지 막 몇백만 원이 활발하게 입출금되고 있는 거예요. 뭐죠? 해킹인가요? 병원 보안팀에서 조사를 했고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엄마의 이음 계정이 자동 프로그램을 통해 매크로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 엄마는 이음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다음 책은 데이지 존스 앤 더 식스. 일전에 소개해드린 에블린 휴고의 7 남편을 쓴 저자의 책입니다. 책 제목만 봤을 때는 데이지가 6 남자를 만나나? 이 책은 작가 노트로 시작합니다. 이 책에서 나는 1970년 대록밴드 데이지 존스 앤 더 식스가 대중적 인기를 얻은 과정을 일화 중심으로 명확히 그려내고자 한다. 아울러 1979년 7월 12일 시카고 투어 중에 예고도 없이 해체하며 구설수에 오른 배경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책은 데이지 존스 앤 더 식스의 멤버 모두가 참여해 밴드의 역사를 이야기한 최초이자 유일한 기록물이라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간과해서 안 될 사실이 하나 있다. 똑같은 일화를 놓고 심각하건 사소하건 각자 회고하는 바가 다를 때가 있었다는 점이다. 진실은 자주 수치인 불명으로 되돌아온다. 논픽션 같죠? 데이지 존스 앤 더 식스 검색해도 실존했던 밴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는 내내 음악이 들립니다. 손을 들게 돼요. 데이지 존스가 더 식스라는 밴드랑 같이 앨범을 내는 이야기를 담았어요. 더 식스의 보컬이자 리더인 빌리는 데이지와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세상엔 꿈을 쫓아가는 사람들만큼 악몽을 쫓는 사람들도 있나 봐요. 우리 악몽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노래를 씁시다. 이 밴드의 연대기를 통해 음악, 자아, 쾌락, 중독, 사랑, 우정, 패신, 믿음 이 모든 걸 읽고 들을 수 있습니다. 데이지가 말합니다. 예술은 누구의 신세도 지지 않아요. 곡은 감정을 담는 그릇이지 사실을 담는 그릇이 아니니까요. 요즘은 감정에 진지해지는 걸 자연스럽게 바라보지 않잖아요. 유난이다, 오버한다 이런 말들을 굳이 내뱉어서 타인의 감정까지 억제하고 단조롭게 세상을 바라보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감정. 웃고 울고 속마음 얘기하고 전 그래서 음악, 예술이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인간은 본래 감정덩어리야 라고 외치는 그 예술이요. 이런 생각을 안겨준 이 책. 꽤 두껍습니다. 그런데 술술 읽혀요. 그리고 이 책이 드라마로도 나왔거든요. 아마존 프라임이어서 하하하. 여튼 이 드라마 플리를 들으며 읽으셔야 합니다.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넣어둘게요. 다음 책은 김훈 작가님의 하얼빈입니다. 1910년 안중근 선생님이 하얼빈의 가기까지 그리고 그 후를 차갑고 담백한 문체로 담아낸 소설입니다. 책의 문장들로 이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도장을 찍어서 한 나라의 통치권을 스스로 넘긴다는 것은 보도 듣지 못한 일이었으나 조선의 대신들은 국권을 포기하는 문서에 직함을 쓰고 도장을 찍었다. 순종은 황위에 오른 뒤 국내 정치에 관하여 동감 이토 히로부미의 지도를 받기로 협약했다. 도장의 힘은 작동하고 있었으나 조약 체결을 공포한 후 분노하는 조선 민심의 폭발은 이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토는 조선 사대부들의 자결이 아닌 무지렁의 백성들의 저항에 경악했다. 왕권이 이미 무너지고 사대부들이 국권을 넘겼는데도 조선의 몇몇 촌촌에서 백성들은 일어서고 또 일어섰다. 이런 소식들이 안시 문중의 술자리에 모였다. 사내들의 말은 가깝고 다급했지만 말 끝난 자리에 허허로움을 다들 알고 있었다. 안중근은 몸속에서 들끓는 말을 느꼈다. 안중근은 말하지 않고 술을 마셨다. 이 세상에서 이토를 지우고 이토의 작동을 멈춰서 세상을 이토로부터 풀어놓으려면 이토를 살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안중근은 어둠 속에서 생각했다. 안중근은 새로 산 옷을 싸들고 우덕순을 이발소로 데려갔다. 머리를 깎자. 잡힐 때 깔끔한 게 좋겠다. 새 옷도 입고 오늘 호강하는구나. 차가운 문장들로 그리는 31살의 뜨거운 안중근. 하얼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12월에 개봉한다고 합니다. 다음 책은 초식마녀님의 비건한 미식가. 여러분 이번 여름 참 더웠죠. 겨울 생각하기 싫은데 왜 벌써부터 추운 건데. 환경부랑 기상청이 공동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가 있거든요. 한반도의 기후변화는 전 지구의 평균보다 2배 빠르대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 있는 환경보호는 채식이라고 하죠. 채식이 환경보호?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4년 전에 올린 영상을 파묘해왔습니다. 오른쪽 카드 봐주시고요. 저희의 눈에도 이렇게 죽어가는 지구의 모습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잠잠할까요? 환경보호는 자본주의의
역행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동물과 자연을 살리는 일에는 돈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겠죠. 식품, 특히 육식 마케팅에 쏟아지는 돈과 환경 보호에 들어가는 돈을 비교나 할 수 있을까요? 돈이 적은 곳은 목소리도 작아요. 그리고 목소리가 큰 이들에게 공격까지 받습니다. 이 책에서도 말하는데 마라탕탕 후루루루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채식 짱 하면 채식은 영양실조 모시기 초식이 육식 마케팅은 세뇌에 가깝습니다. 모두가 고기를 좋아한다는 믿음이 공급자뿐만 아니라 소비자까지 적극적으로 획일화된 욕망을 재생산하게 만듭니다. 육식 숭배는 무지성적으로 공견하게 이루어집니다. 다른 종교나 신념에 비해 맹신, 검열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뼈 때리는 문장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귀를 닫을까? 맛있어서? 그리고 그 맛있는 음식을 먹는 나를 욕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그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 그렇진 않지만 운동이란 본래 과격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체제, 더 나아가 아픔에 대한 저항이거든요. 또 몸부림치지 않으면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무심한 세상이기도 하니까요. 맛있는 채소 먹어요, 방긋! 보다는 한국에서만 1초에 36마리 동물들이 도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메시지가 더 강력하겠죠. 비건이라는 단어가 들리면 짱! 너무 멋져. 공장식 축산업은 없어져야 돼. 고기를 당장 끊지 않아도 이 문장이라도 말하는 사람이 되자. 적어도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을 지지해서라도 최소한의 환경에 대한 도리를 지키자. 장 볼 때 같은 품목에 비건 옵션이 있으면 비건으로 소비하고요. 듣는 이야기들이 조금 불편해도,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해져도 그래도 최소한 듣는 사람이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언젠가 어떤 운동을 펼치든 내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불편해질 용기를 갖게끔 도와주는 책이 바로 초식마녀님의 비건한 미식가입니다. 그리고 귀여운 채식 레시피툰도 실려 있고요. 초식마녀님의 따뜻한 문장으로 이 책 소개를 끝내볼게요. 계절을 만끽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다음 두 가지를 추천합니다. 하나는 온몸으로 바람을 맞는 달리기이고 다른 하나는 두루 파스타처럼 계절의 향이 물씬 나는 제철 음식 먹기입니다.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날씨 속으로 뛰어드세요. 향긋한 제철 채소로 장을 보고 요리하세요. 사라지는 계절 속으로 한 걸음씩 한 입씩 행복해지세요. 네, 이제 마지막 책 박상영 작가님의 대도시의 사랑법입니다. 영화 보셨나요? 책에서는 영희라는 게이 남성을 주인공으로 한 4편의 연작 소설이 실려 있어요. 영화는 그중 첫 작품인 제1을 담았고 이번 주에 시작한 드라마는 4편의 이야기를 모두 담았고 박상영 작가님도 참여하신 걸로 압니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게이를 한때 대상화, 도구화 했었습니다. 섹스앤더시티 드라마를 본 뒤에 남동생한테 슈퍼 게이가 되어줘 라든지 아니면 나 게이 친구 하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발언이라든지 작가님은 그렇게 흔한 퀴어의 대상화, 도구화를 박살내는 이야기를 쓰십니다. 퀴어 세상과 논 퀴어 세상을 막 섞어요. 제2에서도 계속 이 메시지를 던지죠. 너가 너인 채로 충분하고 너가 너인 게 약점이 될 수 없다. 그게 성별이든 성지향성이든 성격이든 뭐든. 제2에서는 남성을 이성으로 사랑하는 제2 그리고 남성을 동성으로 사랑하는 영희가 동거하며 우정으로 연대합니다. 그 시절 우리는 서로를 통해 삶의 여러 이면들을 배웠다. 이를테면 제이는 나를 통해서 게이로 사는 건 때로 참으로 족같다는 것을 배웠고 나는 제이를 통해 여자로 사는 것도 만만찮게 거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대화는 언제나 하나의 철학적 질문으로 끝났다. 우리 왜 이렇게 태어났냐? 모르지 나도. 영화 내려가시기 전에 꼭 보시면 좋겠고 헤테로 시스젠더 남성인 제 남자친구는 영화를 보면서 좀 소외감 느꼈으려나 싶었는데 너무 재밌게 관람하더라고요. 우리는 사랑으로 연결됐다. 그리고 책에 실린 나머지 3편의 이야기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희 그 후로 영희는 우럭 한 점 우주의 맛에서 꼰대 남자친구와 영희가 게이임을 부정하는 그런데 죽음을 앞둔 엄마 사이에서 고뇌하고 그러다가 자기를 옥죄던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해방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 다음 대도시 사랑법, 늦은 우기의 바캉스에서 영희는 운명의 사랑을 만나나 헤어지고 매일 부서지고 흩어집니다.
정말 사랑을 참 좋아하는 작가님이 참 좋습니다. 좋아하는 이가 곧 사랑의 동의어라고, 그 사람의 존재를 설명하고 실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사랑의 존재와 실체에 대해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작가님이 참 좋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세상에 있고 각자의 슬픔, 사랑 이런 것들 잘 안고 잘 살아보자 라고 말하는 대도시의 사랑법 영화 꼭 보시고 드라마 저도 재밌게 시청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1일 책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책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